8번까지 질문 없어요. 자, 9번 갑니다. 참자. 자, 쉘 AN이 모든 잔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빠 익숙해졌나 보자. 이거 뭐예요? SN이죠. 일반항 얘기하죠. 닥치고 SN 빼기 SN 마이너스 해야겠지. SN 빼기 SN 마이너스 하면은, 자, 일단 SN 깔고 SN 마이너스 하면은 AN 더하기 6 될 거고, 둘이 빼면 되겠죠. 자, 그럼 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될 거고, 그럼 AN 플러스 1은 2AN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아. 말 바꾸자. 부족한 거 찾아. 없어? 부족한 거? 완벽해? N이 이상. 2 이상. 기본 탑재하라는 의미야 지금. 기본 탑재야. N이 2 이상. 실제로 이 문제는 요거 때문에 답이 바뀐다. 자, 그러면은 지금 9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의 32배 한 거랑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9번째 항을 구하려고 이 식을 다시 보면은 얘가 무슨 식이죠? 네, 등 B죠. 자, 그럼 등 B고 공비가 이어서 9번째 항 구할 때 첫 항의 공비 8번 곱하는 꼴로 가면 안 돼, 얘 때문에. 첫 항에 가면 안 되죠. 2 이상이니까. 우리는 요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첫 항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이 첫 항이 되는 거니까 9번째 항 이해하려면 두 번째에다 공비 몇 번 곱하면 되겠어요? 7번 곱하면 되겠죠? 자, 공비가 2인 건 맞으니까 2의 7제곱.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양변 약분합시다. 그럼 4A2는 A1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그럼 A2를 알아야겠죠? A2에 대한 정보나 A1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L에다가 2 이상밖에 못 넣으니까 첫 번째 항 관련 얘기는 N이 1일 때는 즉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N에다 1 넣으면은 A1은 A2 더하기 6까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2는 2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될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SN 빼기 SMS를 할 거면 바로 일반항 활용하시면 안 돼요. 2 이상이고 1일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로. 그 1을 확인할 때는 항상 주어진 식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상수 A에 대해서요. 자, 0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나와져 있고요, 함수가.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 똑같죠? 자, 연속인 거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보니까 극값의 합이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극값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고 답지 활용해 보려고 했어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0도 있죠.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딱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라는 소리죠. A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다 확인하라는 거죠. 납득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그럼 극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무식하게 식으로 풀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림을 통해서 갈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상수항이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상수항이 같을 때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풀 건데 너네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요. 이게 없다면 어때요? 그리기가? 편해요. 편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래프식 자체를 마이너스 2분의 9칸 내립니다. 나중에 다시 뭐 해주면 돼요? 다시 올려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단 지우고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이런 것도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무슨 함수가 되는 거고, 물론 얘 있어도 상관없었지만 우함수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기함수는 아니지만 0을 중근으로 하고 나머지 한 근이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좀 더 딥하게 확인합시다. 얘는 근이 0하고 a입니다. 그리고 얘는 근이 0하고 뿔마 루트 마이너스 a입니다. 납득되죠, 이것도? 자, 근데 뿔마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아싸리 허근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a의 범위를 모르죠. 우리는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지?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a가 0일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럼 fx는 식이 x 4제곱이고 아래쪽은 x 세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게 0보다 작을 때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x 4제곱이고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있군요. 자, 다음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그 값 있나요? 없어요. 패스.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괄호 2번이래. 뭔 소리야. 두 번째 경우 0보다 클 때 봅시다. 그럼 0보다 클 때는 다시 식 쓰면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자, 그 다음에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자,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보면요. 자, 아래 것부터 할까요? 근 0하고 a고 0이 중근이죠. 그리고 최고차에서 마이너스니까 n자 뒤집힌 걸로 그려지겠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겠죠? 여기가 a라는 거. 그지? 근인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을 때를 그리면 일단 0이 중근이고 이때 나머지 두 근은 다 무슨 근이 되는 거죠? 네, 허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미분도 해서 극값에 대한 걸 보면 알겠지만 극값이 되는 x값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의 a가 관련된 근도 허근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 형태로 그려지겠죠. 단 0이 무슨 근이고요?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여기선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랑 얘입니다. 근데 이 합이 0일 수가 2분의 9 이제 추가해야죠. 그래도 안 되죠. 왜냐? 지금 여기서 극소가 0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분의 9죠. 다시 들어 올려야지. 양수죠. 얘도 답봐 보겠어요. 양수예요. 양수랑 양수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나오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을 때가 답이었던 거예요. 주혁이 오늘 졸면 쌤 터집니다 이제. 내가 진짜 뭐 화는 여기 나오긴 했는데 최대한 참았거든요. 잘못했다 이거. 자,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야. 자, 3차부터 그러니까 3차부터. 3차 근이 0하고 a였고 0이 중근이었죠. 근데 a가 음수니까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네, 근데 우린 오른쪽만 원하죠. 그러니까 이쪽에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4차함수 근이 0이 중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겠죠. 그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왼쪽만 원하는 거죠. 그 왼쪽만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값 두 개가 등장할 거고
극대가 0이 아니고 우리는 극대가 2분의 9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극소 구해놓고 더하기 2분의 9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긴 양수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2분의 9를 더했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뭐 미분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선대칭 있을 때 얘랑 몇 대 몇입니까? 1대 루트 2입니다. 좀 외웁시다. 자,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2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y 값 찾으려면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그 y 값 대입해주면요 거기 fx 나와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4제 곱하면요 2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저거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제곱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썼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극소값이에요. 이 그림에서의. 자, 그럼 우린 다시 2분의 국한 들어 올려야겠죠? 네, 그래서 2분의 국한 들어 올리고 0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국한 들어 올리고 자, 이게 0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a 제곱이 36이 나올 거고 a는 뿔마 6이 나올 건데 a 음수였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이다. 네,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활용 좀 합시다 이제. 뭘 활용해요? 뭘 빼요? 1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국한 같은 거 상수항이 똑같을 때 내려서 확인하고 네, 두 번째로 비율 좀 활용하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죠. 항상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프라임이 무조건 0 이상이어야겠지. 근데 잘 보면 이거 여기 적혀있는 거 상수냐 함수냐? 둘 다 상수니까 이거 완벽하게 몇 차 함수니? 2차. 그럼 2차 함수가 0 이상인 거죠. 네, 그럼 판별식 활용하겠죠. 네, 거기까지 세팅되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f의 값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귀찮거든요, 쓰기가. 그래서 f'x를 그냥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항 함수를 했으니까 직접식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f' 2분의 1이든 f 0이든 둘 다 상수니까 그냥 a, b 처리했습니다. 쓰기 편하게. 쓰기 편하려면 너네가 문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식을 뽑아야지 a, b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럼 첫 번째로 x에다가 몇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 넣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우변에 f' 2분의 1이 있는데 좌변에도 f' 2분의 1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럼 f' 2분의 1은 a라고 지금 치환한 상태입니다. 그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b까지가 된다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또한 x에다가 0도 대입하겠죠. 그럼 0을 대입하게 되면요 f'0는 b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f'0는 f0이랑 같은 거죠. 아, f0을 b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요 2분의 a는 4분의 1 더하기 b까지 될 거고, 그 다음 f가 항상 뭐 한다고 했지? 증가한다 했으니까 판별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판별식 씁시다.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 a제곱하고 자 4분의 1 넘기고 마이너스 4 곱해버릴게요. 뭐 암산해도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0 이하여야 돼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나와서 a가 1일 수밖에 없다가 나옵니다. 다 의도된 거겠죠? 자, 그럼 1 대입하면요 b는
넘기고 하면 몇이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까지가 아니고 플러스 4분의 1까지 나오겠네요. 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적분해야겠죠? 적분하면 뭐 생기겠네? 예, c가 생길 건데 c 바로 알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저기 F형 있잖아요. F형이 상수항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F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 더하기 1, 즉 3분의 4까지 나오겠네요. 전혀 문제 없죠? 그냥 식 잡았으면 전혀 문제 없는 문제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애기애기합니다, 문제가. 차라리 10번이 더 어려웠죠? 차라리. 케이스 3번. 12번입니다. 12번이 좀 할만한 도형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틀렸어요? 저요? 네, 너요. 아, 맞았어요. 틀렸어요? 주역이요. 주혁이? 아직 인정해요. 아니 왜요? 네? 책 프린트 안 갖고 오는 애인데 뭐. 아 네. 그럼 공식도 잘 놓고 오겠죠. 네, 내 밖에다가. 아, 뒤졌어요. 너 오늘 꼽이라고 보면 다 줄 거예요. 자, AB 길이 몇이래니? 8, AD, U. 딱 봐, 닮음. 닮음 뭐예요?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도형이 있대요. 원에 내접하는 도형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BD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의 각각 PQ,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죠? 자, 그랬을 때 PQ 길이 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C 길이. 여기 X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을 이용하면 닮음 이용하면 되겠니까. 얘를 K라고 잡아버리고 닮음비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 거랑 오른쪽 거가 4대 3이니까 4대 3은 K 플러스 1대 아이고 잘못 썼다. K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납득되죠? 자, 그래서 K가 3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3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요.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좀 안타까워지죠. 8이랑 4죠. 2대 1이죠. 2대 1 때 루트 3 등장하죠. 루트 3이니까 여기 몇 도인 거 확인되고요. 60도 합쳐서 120도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 내접하는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가볍게 여기도 체크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x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x를 구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일단 뭐 첫 번째로 여기 직각삼각형 확인하고 BP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 CP 길이만 알면은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치? 아니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B랑 D랑 이어요. 그럼 B랑 D랑 이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뭐 아니면 내지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파란색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CD 길이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그치? 네. 근데 여기에 60도가 등장해 있어요. 그럼 지금 결국 둘 중 하나예요. CP 길이를 구하든가 아니면 CD 길이를 알든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원 나왔을 때 쌤이 항상 하는 게 원의 몇 대 법칙이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하죠. 3대 법칙. 그죠? 세 번째 걸 보면은 이거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세 번째 게 중심각, 원주각 두 배 관계고 같은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의 크기가 같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얘가 호 CD의 원주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호 CD 원주각이 지금 얘밖에 없나요? 이 파란색 선에 가면 이쪽도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같은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같겠네요? 무슨 삼각형이네요? 정상. 네, 정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BD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X 뭐 따로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겠지. 자, 그럼 BD 길이 구합시다. 그럼 BD 제곱은 64 더하기 36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럼 계산하면은 148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제곱해서 148이니까 루트 씌우면 2루트 37 나올 거예요. 네, 세 번째 원주각 성질 이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르게 푼 사람이 있어요? 이 방법 말고? 사인 법칙 이용해서 했어요. 사인 법칙 이용해서 예분의 예 했고, 사인 법칙 하려면 각 하나 알아야 될 텐데. BAC랑 CAD. BAC랑 CAD 각이 같으니까 BC, CD 관계식 하면 CD가 X 나와서 정삼각형 보이니까 BX에서. 아, 그럼 결국 정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한 거네? 아, 오케이. 아, 그럼 결국 똑같은 겁니다. 네, 정삼각형이랑 이용했으니까. 혹시 신이시네? 똑같아? 수줍어 하세요. 아, 아니에요. 네, 원주가 중심과 원의 3대 법칙 항상 통한다는 거 항상 그 관점에 생각하셔야 돼요. 정원이 여기 60도 발견했었나? 그럼 너가 제일 새롭게 푼 거 아니야? 너 되게 막 휘황찬란하게 하다가 답 나왔잖아. 똑같이 했어요? 60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나 너한테 질문한 게 여기 60도 나온 거 가지고 풀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질문 받아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네? 아, 나 저 60도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 아이씨, 개잘르네. 고생시켰어야 되는데. 자, 13번. 오, 슈이 잘 맞네? 네? 잘 맞네? 뭘 잘만해요? 잘 맞는다고. 잘 맞춘다고. 아, 아니구나. 아니 풀었어요. 아, 풀었어요? 풀었어요. 정민이 했니? 결국 했어? 아니 이거 졸라 마음에 안 들게 풀던데. 잘못 봤어요. 아, 그때도 얘기했어. 나한테 그러고 나서 결국 답 나왔어? 지원이 잘했네요. 자, 해볼게요. 13번. 자, 얘도 그냥 어지간히 식 만들면 답 나옵니다. 의지간히 식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의지간히 식 만들려고 해가지고 의지간히 문자를 잡아버리면 문자 파티 폭탄이 일어나죠. 맞아? 이제 애기 기초 단계는 끝났잖아, 사실. 쌤이 너네들한테 애기할 때 뭐 했어? 이제 너네들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도 뭘 할지 갈피를 못 잡으니까 맨날 그때 유행어처럼 만든 게 도형 함수 나와 있고 도형 나와 있는데 걷다 대고 좌표 안 잡으면 나 문제 안 풀 거예요 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 괘씸하다고. 그래서 막 일단 문자를 잡아라 이랬었잖아. 근데 이제 애기 단계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해, 지금 시기에는. 그럴 때 관계를 봐야죠. 예, 교점 볼 때 내가 각 나오나 안 나오나. 딱 나오죠, 각이. 예, 그러면은 좌표 직접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산해서. 그러니까 딱 관계를 보고 내가 계산으로 할 수 없겠다. 그럼 좌표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알파, 콤마, 베타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는 가볍습니다. A, B, C는 다 교점이고요. 자, 이 C 좌표는 이 A라는 점에서 Y축의 평행한 선을 긋고 교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문제 간단하게 더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식 두 개 만들어서 AK 풀래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그럼 A라는 좌표부터 찾아보자고요. 그럼 A라는 좌표는 저기 두 개 나와 있는 친구랑 교점입니다.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2x 제곱은 자, 이거 찢으면 2분의 1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k까지 될 거라 2x 제곱 풀면은 2k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로그로 깔끔하게 나와요. 그럼 얘가 로그 2에 2k 콤마라고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얘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죠. 물론 여기다 대입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2k 여기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얘를 구했으면 서비스로 c를 가져가야겠죠. 점 c에 x좌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x좌표 여기다가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2ak 더하기 k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y좌표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에 대한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치? 이거 y좌표만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요 좌표도 누구랑 누구냐? 이 친구랑 요 친구의 교점이죠. 조금 복잡하겠지만 일단 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랑 얘랑 같다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2x-1 더하기 k제곱이랑 2ak 더하기 k랑 같다라고 두면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왜? 나 못 잘못했네? 2x 제곱이랑 a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k랑 만나는 게 b입니다. 문제. 2x제곱이? 네. 졸라 미안. 이미 저렇게 했어요? 뒤질래? 제가 1시간 동안 그렇게 풀고 있었어요. 난 처음 풀 때 이렇게 안 했는데? 난 처음 풀 때 제대로 했는데 분명히. 자 여기까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x 제곱으로 묶어주고요. 1 빼기 a는 k 될 거고요. 뭐 이거 그냥 별거 없습니다.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로그 1-a분의 k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혹시나 이거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친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따 활용하긴 할 건데 지금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고 요선이 y축이 평행한 선이죠. 그러면은 B에서요 이 AC를 향하여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선은 X축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평행한 관계가 되겠죠. 그럼 평행한 관계가 될 거니까 여기가 몇 도겠어? 30도죠. 각도 나왔죠. 기울기 만들 수 있고요. 평행 이동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C 길이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거기 절반 때리면 이 길이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대 루트 3 해가지고 요 길이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이 점에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B로 만들면 그 B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나온 게 아마 저 기울기를 활용하라고 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쌤 많이 됩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찾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갑시다. 자 그럼 x 좌표가 나왔고요. 자 그럼 로그 2 1 빼기 a분의 k 콤마 자 y 좌표 대입할 거니까 y 좌표는 당연히 여기다가 넣는 게 속 편하겠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1-a분의 k 자 여기까지 등장할 겁니다. 자 근데 쌤이 보라색 선을 안 지운 이유가 어차피 이거 활용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y좌표끼리의 중점과 여기 y좌표가 똑같다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식 만들 수 있죠. 1-a분의 k는 얘랑 얘의 중점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요 ak 더하기 2분의 3k까지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k가 0일 리가 있나요? 당연히 k가 0일 리가 없겠죠? 0일 리 없으니까 약분해서 a만 남겨두시면 이제 a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아마 a가 2분의 1이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1 들어가면 2고 요것도 2네요. 얘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a 음수. 음수입니까? 개같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되네요.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나 분명히 어제 풀었는데 2분의 1이고요. 네, 여기도 2분의 1이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당연히 실전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빨리 곱해가지고 인수분해 때려서 푸는 거야. 믿지 마. 본인의 그걸 찍는 걸 믿지 마. 자, 그럼 마이너스 나왔어요. A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식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죠.
식 하나가 경민이는 어떤 걸로 가지고 식 만들었어요? 저 한 변에다가 2루트 3,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높이 같다 썼어요. 시은이 저 A씨는 잘했고요. 다시 했다며. 다시 풀었다며. 왜요? 아니에요? 정민이는요? 저는 루트 3 너네가 이게 아직 안 익숙하네. 각도 중요성. 각도 중요하다. 얘들아. 각도 중요해. 각도 중요해. 요즘 시험에선 각도가 중요해. 각도가 중요해. 이거 기울기 나오잖아. 이거 기울기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치? 기울기 활용해. 기울기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평행이동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울기 신경 써. 너네가 기울기 잘 놓쳐. 문제에서 기울기 안 나와 있더라도 정삼각형이면 60도부터 생각을 하단 말이야. 왜냐면 딴 건 어차피 너네가 이제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딴 걸로 푼 거잖아. 그럼 이제 기울기를 신경 써.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A가 그게 뭐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 식 다시 쓰면은 로그 2에 2분의 K, 2분의 K까지가 등장할 거고, 그럼 이제 기울기 구하자. 자, 쌤은 이걸 일로 갖고 올게요. 어디다 갖고 오냐 이거 씨. 일로 와. 자, 그럼 기울기 바로 만들겠습니다. 기울기는 30도니까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고요. 자, 로그 2의 2k분의 2k 깔고 빼기 깔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k까지가 나올 거고요. 자, 분모 같은 경우는 계산해 주시면은 2 나옵니다. 그럼 4분의 3k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k가 3루트 3분의 4까지 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제곱 더하기 제곱하라고 돼 있죠? a제곱 더하기 k제곱. 그러면은 1 더하기 27분의 16 하니까 27분의 43까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활용해서 식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 요즘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객관식에서는 얘까지는 진행할게요. 맞춘 사람이 있어요? 맞췄어요? 몇 분 걸렸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도 한 사람으로 맞췄네요. 좀 빡세죠, 문제가 이거. 자, 가봅시다. 자, t가 0일 때, 자, 이제 이런 거 별로 불편하지 않죠? 2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죠. 자, 수직선 움직이는 점 t 속도가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수직선 2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너네가 조심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위치식 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위치식 구할 때. 위치식 구할 때. 알지? 야, 너네 그거를 한번 물어보자. 얘는 위치식에 영향 끼쳐 안 끼쳐? 방금도 말했다시피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끼쳐. 말 좀 해봐. 끼치잖아. 위치가 뭐야? 얘 적분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분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분. 그럼 상수 C가 등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영향을 끼치잖아. 상수항이 이런 소리잖아. 거리 구할 때. 거리 구할 땐 얘가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얘는 안 끼친다. 거리 또는 위치의 변화량 얘기했을 때는 얘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딱 적어놔. 이거 놓치기 쉬운 개념이란 말이야. 야, 봐봐. 내가 처음에 2에 서 있어. 2에 서 있어. 근데 내가 1초 동안 앞으로 3만큼 갔대. 그럼 내 현재 위치 몇이야? 3이야? 몇이야? 5잖아.
저 2라는 거에 영향받아서 내 위치가 지금 5로 된 거잖아. 그치? 근데 나 지금 2에서 5까지 위치 얼마나 변했어?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이게. 이 영향 끼쳤어? 안 끼쳤어. 나 그냥 3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만 답이 나온 거잖아. 내가 그리고 움직인 거리 얼마나 돼? 3이잖아. 결국 이 처음 위치가 위치를 결정할 때는 결정하지만 위치 변화량이나 거리 구할 때는 영향을 끼치냐고. 안 끼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거리 나오면 이제 PTSD 좀 있잖아. 아, 넓이 이런 이거 하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것까지 추가로 가져가야지 다시. 자 그럼 됐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고요. 자, 출발한 시각부터요. 0초부터겠죠, 0부터. 그리고 t까지, 그러니까 t초까지입니다. t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라고 돼 있으니까 절대값 계산해야겠죠. 거기에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뺀 거래요. 위치를 뺀 거. 지금 뭐야? 거리랑 위치를 빼라는 거죠. 자, 첫 단계 물어본 거죠. 너네 거리라는 개념과 위치라는 개념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얘가. 그걸 FT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식 하려면 FT가 뭔지 알아야겠죠. FT부터 구하자고. 근데 거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수 계산해야 되지 넓이 계산. 그럼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를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힌트는 줬거든. A가 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리고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지. 여기 있어. 여기를 보면 돼. 이 0에서 지금 0에서 1하에서 또 여기다 2 체크하면 진짜 조탱이 맞는다잉? 지금 이 그래프 그리고자 하는 거는 속도야, 위치야? 속도야? 속도는 위치랑 관련이 없어요. 즉 y절편은 b입니다. 지금 vt가 at 더하기 b라고 돼 있어요. 속도는 처음에 b입니다. 근데 b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b는 상수래요. 그럼 또 따져봐야겠죠. 양수였다 쳐볼까요? a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때는 거리랑 위치가 다른 개념으로 쓰여? 같은 개념으로 쓰여?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 왜냐면은 범위가 바뀌는 게 없잖아. 음수에서 양수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러면 결국 거리 계산을 하든 위치 계산을 하든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달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한 거야. 위치랑 거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 왜? A 현재 처음에 몇에서 출발한다 했어? 2에서 출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너네가 K라고 쳤잖아. 만약에 내가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어. 내가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거리랑 위치는 같은 개념이에요. 아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K였으면요, 위치도 K가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위치는 처음 출발에 영향을 받죠. 처음 어디 서 있었대요? 2에 서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달라요. 좀 더 시국으로 얘기하자. 거리는 계산할 때 너네 정적 분할이 부정적 분할이야. 거리는 정적분 계산하자니. 아, 일단 양수 음수 따지는 거 말고 일단 정적분이라는 걸 하자니. 그리고 위치를 구할 땐 기본적으로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부정적분이란 말이야. 처음 스타트는. 물론 내가 나중에 언제 서 있어 라고 했을 때 정적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거리는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쓰고요. 위치는 부정적분으로도 다가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디 서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거리는 그 계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위치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럼 이랬으면은 F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위치 빼고 싶다네.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프라임 어떻게 되겠어요? 0 되겠죠. 맞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트인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실전이었으면 난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전혀 비약적 사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거리니까 절대값이고 절대값을 계산하려면 뭐예요? 부호가 바뀐 상태에서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어서 좋겠죠. 부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럼 설마 이거겠어? 이건 아니겠지. 이거겠지 하면서 문제를 다가갔어도 나는 전혀 비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실전 아이디어를 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쌤 설명하는 거고 해설하는 거니까 이제 요건 안 된다 이걸 보여준 거죠. 됐어요? 그럼 무조건 이거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근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0부터 t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0부터 t까지인데 이제 t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t 범위 나와 있어요? 그 끝에 말고요. 안 나와 있어요 t가. 0보다 크다 말고는 없죠. 그럼 t가 어디? 여기 있는지 여기 모르죠. 여기 어디 있는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죠. 여기가 t가 있을지 여기가 t가 있을지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겠죠. 그럼 또 실전이었으니까 또 이제 어차피 뭐 아니면 도인 거 아니에요. 자 왼쪽으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오른쪽. 예,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아, 안 되는 거 잘 찾았네요. 자, 오른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를 얘기해보면요. 거리는, 자, 0부터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준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0부터 마이너스 a분의 b까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음수니까 부호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원래 vt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지금 이게 0부터 t까지거든요. 그럼 여기다 vt, dt 쓰면 안 돼요. 문자 바꿔서 쓰셔야 돼요. 아, 물론 어차피 수능이라 별 상관없지만 문수라는 친구 t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변수가 t라. 자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0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부터 t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vstx라고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위치는 부호 상관없죠. 한 번에 계산하죠. 0부터 t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처음 우리 어디서 출발해요? 2에서 출발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뺀 게 FT인 거죠. 이걸 뺀 게 FT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뺐다 칠게요. FT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F'T 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냥 바로 F'T 좀 얘기할게. 얘에서 얘 뺀 거야. 우리 미분할 거야. 잘 봐. 이거 상수하면 돼. 이거 상수야? 없어지지 미분하면. 잘 봐. 내가 상수야 상수로 가잖아. 얘는 뭐야? 얘는 함수죠. 그럼 얘 미분하면 VT죠 VT. 그치? 얘도 함수지. 미분하면 VT지. 얘는 없어지지. 그럼 미분했을 때 여기서 VT 나오고 여기서 VT 나오지. 근데 F가 뭐였어? 거리에서 위치 뺀 거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 돼버리겠죠.
그럼 다음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없죠. 0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결론 뭐예요? t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왼쪽에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때 거리를 색깔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제는 아예 0부터 t까지만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0부터 t까지 음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vx dx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0부터 t까지 그냥 해주고 더하기 2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ft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됐지. ft 구하면은 얘랑 얘에서 얘 뺄 건데 결국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x 그다음에 빼기 2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f't까지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2 vt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쫄지 마세요. 너네 이거 쌤이 귀찮아서 그런 거지. 너네 이거 VT 이거 적분할 수 있습니다. VT식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어요. 이거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졸면 뒤진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자, 그럼 둘이 곱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이 밖으로 뺍니다. 묶어서. 자, 그러면 4vt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x dx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필기한 거 봅시다. 얘 뭡니까 지금 부? 그림 보시면 알잖아. 음수죠? 그럼 얘 반드시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잠깐 뭐 하나 빠졌다. 미안. 음수인지 아닌지 모르네요. 네, 여기 마이너스 1을 묶었습니다. 네, 플러스 1이 있어야죠 여기에. 그죠? 오히려 얘가 정해진 거였죠. VT 1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그 1차 함수가 VT 그래프입니다. 얘 음수입니다. 그럼 얘도 뭐여야 되는 겁니까? 음수여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야, 그럼 얘부터 깔쌈하게 풀어보자. 왜냐면 얘는 바로 그림 나와 있거든. 바로 풀 수 있거든. 얘 0보다 작으려면 t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아야 되죠? 네, 뭐 t 앙수라 했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눈 아프니까 선생님 말로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 t 범위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지금 몇하고 몇 사이라고 나와 있죠? 1하고 2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2보다 작다라 돼 있으니까 정말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겠죠. 얘가 2지 않을까? 작다 쪽으로 맞춰져서.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만 지금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요것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으로 다가갈까? 뭘로 다가갈까?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자, 그럼 식으로 다가갑시다. 적분하면요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1까지 쓸 수 있는 거 괜찮고요.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요? 나 뭐 계산 잘못했네? 표정들이 안 좋아. 와 50분 됐구나. 표정 안 좋으면 한 50분 됐더라. 안 보여 시계. 뭘 자꾸 봐. 보여? 보지 마. 야, 요거 찾는 거지. 자, 그럼 확인하자. 야. A 양수냐, 음수냐, 0이냐, 모르냐? 양수. 아볼이지. 작지. 뭐 나오겠어 범위가? 사이로 정리 나올 거 아니야. 사이로 정리랑 사이로 정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러면은 더욱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나올 때 사이로 정리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1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얘랑 얘랑 겹치는 거에서 1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만들 수 있겠지. 실전적으로 다가가자고요. 그럼 1이 결국 이 방정식에 뭐인 거예요? 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이 근이고요. 요것도 답 나왔죠 지금 식. 그러면 연립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a이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입니다. 혹시 너네들 지금 이해 못했을까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얘 거였으면 얘는 지금 이 상태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랑 2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2분의 3a가 1이어서 a가 3분의 2가 나오고요.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나옵니다. 자, a, b 완벽하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전피에 5초일 때 맞니? 5초일 때 위치 구하랍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로 적분하시고 대입하면 끝나겠죠? 또 적분할 때 조심 뭐 해야 돼요? 2 붙여야겠죠? 원점 출발 아닙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답이 깔끔하게 3분의 11인가 나올 겁니다. 3번. 계산은 너네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저 1 넣어서 0 한 걸 안 하고 그 위에 식에서 t가 뭐다 이렇게 해서 금액곱이 썼을 때 더 작은 게 1이다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 시은아 뻔하잖아. 10개 중에서 7개가 항상 그런데. 맞아요. 네. 구멍 있어요? 이해는 했어요? 자, 일단 15번 건너뛰고요. 자, 19번까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자, 20번 봅시다. 이런 유형도 은근 자주 이제 실무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모의고사에서도 뭐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출제됩니다. 왜요? 아이고 존나 착해요. 자, 양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함수. 자, 이 친구의 얘 함수 상수 몇 차 함수? 4차 함수. 상수항 알 수 있게 없게. 뭐? 없어 새끼야. 있어. 0 안 넣어 빨리 X에. 상수항 0이다. 결론 fx 완벽하게 나옵니다. 이거 fx 나오는 식입니다. 예.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g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때 양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gt가 t는 a에서 최소일 때 자, 다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부터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들어갑시다. 일단 fx는 이거부터 얘기하자. 얘들아, fx 정보를 뽑을 건데 일단 f0은 0인 거 괜찮지? 그리고 미분하면은 저기 x 대입해서 도함수가 3차함수인 것까지도 이해되지? 네, 그래서 도함수를 식 말고 그냥 바로 그래프로 얘기를 할게. 그럼 마이너스 7이랑 0이랑 10 이렇게 근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fx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을 그릴 수 있죠. 지금 fx에서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에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fx 그래프 개형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우리 4차함수 그릴 거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어디가 더 많이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 잘못 얘기했다. 어디에 높낮이가 더 큽니까?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죠? 거리 길수록 더 많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리고 내렸을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더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몇이라 했죠? 0이었죠. 그럼 X축이 결정이 됩니다. (0이) 중근이었네요. 중근? 맞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세팅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죠. 이제 양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에서 t까지입니다. 그러면 설명 하나 더 준비해볼까? 야, t가 0보다 살짝 큰 수였어요. 그럼 범위 이렇게 되겠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 삽이니까요. 둘 다 찾기보다 하나 찾는 거 하나 찾고 하나 찾으시다. 최대값 몇이니? 0인 거 확인되지. 그치? 최소 찾아야 되지. 그럼 최소는 둘 중 하나잖아. t에서든 마이너스 t든 둘 중 하나지. 그치?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찾았으면은 이 문제는 쉬워지는 거고, 그걸 못 찾았으면은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fx는 완벽하게 안다 했어, 모른다 했어? 완벽하게 안다 했죠. 그럼 우리 경민이가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fx 좀 불러줄래?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5 x 제곱.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t 넣었을 때가 최소인지 마이너스 t 넣었을 때가 최소인지 요게 조금 이제 완벽하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좀 애매하게 이거 이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설명해 줄게요. 얘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3차 함수죠. 3차 함수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거리가 더 짧다 했잖아. 그럼 여기가 높낮이가 좀 더 낮은 거지. 여기 높낮이가 좀 더 깊은 거야. 그럼 t 넣었을 때는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요. 0부터 t까지 이거 높이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넓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t 넣었을 때는요. 여기 높낮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 넓이를 찾으면 돼요. 근데 얘가 더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대소비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내가 이 말하는 게 내가 경리한테는 그 적분 넓이 가지고 계속 얘기해줘가지고. 뭐 기억 안 나죠? 안 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를 대입해보자.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고요. 마이너스 t 대입하면요. 보시다시피 딱 한 군데가 달라요. 여기가 다르죠. 정확히 부호가 딱 서로 반대죠. 근데 t가 뭐였어요? 양수예요. 그 위에 게 크겠어요? 아래 게 크겠어요? 아래 게 클 수밖에 없어요. t가 양수예요. 그래서 ft가 최소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니? 아니면 이 넓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애매하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도 이건 알고 가셔야 된다. 지금 변곡점이 한 여쯤에 있다고 쳤을 때 x축이 위에 있으면 여기 높낮이랑 여기 높낮이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크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알았어요 이제. 자, ft가 최소값이에요. 언제까지 최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그럼 다시 최대로 돌아갑시다. 최대 아까 처음에 몇이었어?
0이었지. t가 커질수록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겠지. 이래도 최대 몇이야? 0. 계속 0이지. 계속 0이지. 여기까지도 0이지. 근데 여기 더 벌어지면 y값이지? 양수가 돼버릴 때가 있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를 알아야겠죠. 이게 몇인지. 그치? 그럼 여기를 찾는다는 건 뭐야? 근 찾겠다는 소리인 거지. 그럼 근 찾겠다는 소리니까 fx를 아까 여기다 있구나. 여기 0일 때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1 x제곱으로 묶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까지가 나와요. 잘못 썼죠? 네, 그럼 인수분해가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10하고 14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0 또는 14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은 이쪽이었겠고요. 여기가 14였겠죠. 그죠? 여기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10이에요. t가 10이면요 딱 이렇게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까지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최대값 몇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10일 때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t가 10이면 여기까지여서 여긴데 최대값 마이너스 10까지 가져가면은 똑같죠? 그럼 t가 10보다 커지면 이제 이쪽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y값이 양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등장해요. 여기 늦게 등장해요. 여기 14대야 등장합니다. 오케이? 근데 야 t를 14까지 왔어. 그럼 이제서 얘는 0이 됐지. 근데 얘는 이미 한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t가 14보다 크다고 얘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겠죠? 얘가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치? 그렇기 때문에 10을 기준으로 무조건 바뀐다는 거. 즉 GT를 찾으면 t가 0보다 크고 10 이하일 때 10는 안 붙여도 됩니다. 이때 최대는 0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0인 거죠. 최대는. 그리고 최소는 몇 넣었을 때였죠? 네, 그래서 FT.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 안 한 게 있어요. 최대는 확인했는데 최소는 언제 바뀌는지 확인을 안 했죠? 확인해 볼까요? 안 어려워요. t가 계속 커집니다. 최소는 t 넣었을 때였죠. 자, 10까지 갑니다. 왜냐면 계속 t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t 넣었을 때가 계속 최소예요. t 넣었을 때가 계속 최소예요. 10 왔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죠. 얘가 최소인 거 확실하죠? 더 벌려볼게요. 이쪽으로 왔죠. 얘가 최소인가요? 이게 최소죠. 여기로 와도 어때요? 얘가 최소죠. 여기로 와도 어때요? 얘가 최소죠. 계속 얘가 최소죠. 근데 그 바뀌는 기점이 뭐예요? 10을 기준으로 계속 이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10 기준이었고요. 그러면 10 이상일 때는 최대는 값을 안 구해놨구나. 10보다 클 때 여기가 최대라고 했지? 마이너스 t 넣었을 때 y값이죠? 마이너스 t 넣었을 때 y값. 그래서 f-t 더하기 최소는 f10이었으니까 이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몇 기준으로 바뀐다고? 10 기준으로 바뀌고 0부터 10까지에서는 그냥 이거 계산하면 ft죠, ft. 그 0부터 10까지 ft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그리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오겠죠. 그지? 그리고 10 이상일 때는 f-t y축 대칭한 거 그리자는 거죠.
그리고 걷다가 F10을 더하라는 거지. 끌어올리라는 거죠. 자, 그럼 확인. 자, 10 넘으면 F-10입니다. F-10. F-10은 그래프 상의 음의 몇이에요? 0이죠. 그럼 F10밖에 안 남죠. 똑같습니다, 여기. 연속함수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F-T인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Y축 대칭인 거 그리는 거거든요. 10 이상이 요거잖아. 요거고 그때는 F-T를 그리라 했으니까 Y축 대칭인 걸 그리면 돼서 약간 T가 10 이상인 거니까 요거네. 요거다. T가 10 이상이니까 T가 10 이상인데 F-T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T 값을 계속 대입해 10부터 계속 대입하면은 F 입장에선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걸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Y축 대칭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그리는 팁 지금 쌤이 알려준 거야.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부터 넣을 거야. 근데 여기는 막상 들어갈 때 마10, 마11, 마12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일 때 찍고 마11일 때 마11일 때지만 우린 결국 11을 넣었을 때였죠.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일일이 점 찍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 나는 이 부분을 볼 건데 마이너스 t니까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겠다 해서 그려도 괜찮고요. 됐나? 자, 그러면 결국 이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게 된다는 게 확인됐네요. 최소값 갖는다는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그게 a라고 했으니까 a가 10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맞냐? 기억이 안 난다. 영이 우욱하니? 자, 다 왔어요, 이제. 자, 요거 풀면 끝납니다. 자, A 10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자, G4입니다, G4. G4는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지? 4 대면 F4 대 F4? F4니까 여기에 4 대입하면 되겠지? 없어지고 오쉣 35 곱하기 16이 몇이야? 35 곱하기 16 35를 10번 더하면 350 35를 6번 더하면 210 350 더하기 210 560 앞에 마이너스 560이네. 개새끼들 아무나 안 해줘. 나 신기 건드리지 말랬는데 오늘. 됐죠? 졸라큰 숫자야. 여기 또 졸라큰 숫자 나오네 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모양 맞추기 하면 죽여버릴 겁니다. 이거 모양 맞추기 하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한가요? 달라졌잖아요, 기준이. 잘 보세요. 이거 미분하면은 10 넣으면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구나 참. 아니다. 야, 봐봐. 10에서는 일단 연속이죠. 미분 가능한지 볼 거예요. 이거 F'10이죠. 겉미분, 속미분 할 줄 알잖아요. 이거 미분하면요. 수학 특대도 하잖아 이거. 어디서 미적분이라고 머릿속에 하지 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0이잖아. 같냐고요. 다르잖아요. 미분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절대로 모양 맞추기로 풀면 안 됩니다. 즉 이 G'10 이거 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미안한 말인데 미적분 수능 특강에 하면 이 문제 있거든요. 미적분 수능 특강 레벨 1인가? 너네 내신 대비할 때 내가 풀어준 적 있습니다. 지금 빠딱 넣읍시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적어요. A가 10이라는 A가 10 말고 그냥 바로 합시다. 이 식이 의미하는 건 G'A 우극한 빼기 G'A 좌극한 요겁니다.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빼면 되는 거예요. 아 더하기네. 더하기입니다. 이거야 이거. 만약에 미분이 가능했어. 이게 우미분계수고 이게 좌미분계수 얘들아. 미분이 가능했으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서로 어떻겠어요? 같았겠죠. 그럼 2G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미분 따로 좌미분 따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해할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마 이해돼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이거 완전 정석 트리를 타야 돼요. 너네가 처음에 수트 배울 때 이것 좀 하면 연습하거든요. 풀마 GA를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얘한테 줘요. 그럼 GA 플러스 H 빼기 GA가 나오죠. 그치? 근데 H가 0의 어디로 가? 우극한으로 가지. 근데 방금 쌤이 얘기한 식이 미분계수식인 건 이해되니? 근데 0의 우극한일 때니까 우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GA 남아있죠. 플러스 GA 남아있죠. 그럼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요. H분의 GA-H 빼기 GA까지가 돼요.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H 우극한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H라고 돼 있죠. 그럼 얘들아 리미트 그러면은 자 여기를 이제 모양을 맞출게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 H는 어디로 가겠어요? 0의 좌극한으로 가겠죠. 그럼 모양이 딱 이쁘게 맞춰지죠. 미분계수 모양이. 그치? 근데 결국 0이 좌극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미분계수 말하는 거야? 좌미분계수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 자체가 좌미분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좌미분 더하기 우미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납득됐죠? 진짜 끝 진짜 끝. 10 넣자. 네, 요거 풀면 되겠지? 그 G'하고 그거 다 미분해서 대입할 수 있겠죠? 네, 이거 설명 생략할 겁니다. 네, 왜냐면 경민이가 알려줄 거거든. 몇 나왔어요? 네, 600 나온대요. 개새끼. 자,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네, 답은 40이 나오게 됩니다. 대전 틀렸어. 틀렸어요? 네, 이거 600 나온다고 합니다. 쌤이 아까 답을 체크해놨거든요. 야, 근데 8시 8분인데 쉬는 시간이 존나 애매한데? 240. 네, 이거 안 해. 어? 아, 그거? 알았어, 할게. 조용히 썼는데. 아니, 다음 시간에 해요. 싫어. 그게 금방 끝나서 지금 21번에 다음 시간 할 거야. 남은 문제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네, 금방 끝나는 거 할게요. 너네 3회 없죠, 주혁이도. 네, 꺼지고. 야, 어차피 해야 돼. 아, 정민아, 그거 다 맞더라. 야, 요거 3회거든. 그냥 가볍게 봐도 돼. 없으면 없는 대로 봐요. 괜찮습니다. 아유, 질문해 주실 줄 몰랐네요. 딱 한 사람만 나한테 물어봐서. 괜찮았어.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하면서 개빡셀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참수가 있대요. 자, 그냥 뭐 따로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fx가 있고 상수 a가 있는데 a는 몇이 아니래?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자, 그리고 함수 fx가 gx로서 조각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구간별로. 아, 근데 빡치는 게 지금 x 범위가 아니라 fx 따라서 나눠져 있죠, 지금. 그지?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요? 야, 연속이라고 돼 있고 프라임 a 나와 있으니까 뭐 적어가지고 a 값 구하라는 소리겠죠, 뭐. 그랬을 때 다음 값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딱 처음 보고는 아마 길이 바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뭘 끄덕여, 이 새끼야. 니는 하지 말았습니다. 자, 봐봐. fx는 3차함수잖아. 근이 최소 몇 개야? 3개거든. 아? 1개거든. 최대 몇 개야? 3개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소리야. fx가 0보다 클 때, 즉 이거 근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 확인되지. x가 근일 때. 그죠? 그러면 3차 함수는 반드시 근이 한 번 있어, 없어? 근이 한 번 반드시 있지. 그쵸? 그러면은 이게 너네가 연속 얘기하는 거니까 극한 얘기랑 이제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예 써야겠네. 안 쓸라 했네. 그 근을 모르니까 K라고 하자?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K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지겠지. 아니, 그냥 완전 쉽게 얘기하자. 근이 한 번 있다는 것은 0분의 0꼴이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였다는 거야. 0분의 0꼴이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였다는 거야.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연속이어야만 하지. 근데 여기 함수값이 딱 나오잖아. 함수값 몇이래? 0이래지. 그치? 결론 fx가 근을 하나 갖는다 했지. 이 중에서만 가져야 돼. 이 중에서만 가져야 돼. 내 말이 되니? 이 중에서만 fx가 근이 있어야 약분하고 0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4제곱 준 거야. 용용 죽겠지? 어떤 거 가질까 하고. 왜냐면은 만약에 fx가 3중분 가졌다고 쳐요. 근데 x를 3중분으로 갔든 x 플러스를 3중분으로 갔든 x 마이너스 a가 3중분으로 갔든 약분하면 남는 게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만약에 fx가 x 세제곱이야. fx가 x 세제곱이야. 약분하면 여기 x 남아있지. 근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라며. 그럼 x 세제곱이면 0이 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에 대한 극한값이랑 0에 대한 함수값이랑 0에 대한 좌극한값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쌤말 납득되죠? 그러면 여기서 x 세제곱이고 약분되니까 x니까 0 대입하면 0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fx가 근이 몇 개인지 아냐고요 지금. 몰라요.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자, 3개라고 쳐보자고요. 3개라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fx가. 네. 그럼 약분 되겠지. 네. 얘가 근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라며. 그럼 다시 그 근 대입하면은 0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0 되겠지. 자, 그럼 얘까지 클리어 됐지. 얘만 클리어 되면 되겠지. 얘가 안 되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쌍약분 될 거 아니야. 몇이야? 1이야. 근 3개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소리야. 쌤 말 됐습니까? 네. 자, 근 2개라고 해볼까요? 그럼 근이 2개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새끼 2개, 요 하나. 뭐 얘 2개, 얘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답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그러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0 되게 돼 있어 이미.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여기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제. 만약에 x제곱 x 플러스 이렇게 갖는다 치자. 자, 그럼 여기서 x 약분돼서 남아있고 얘는 다 없어지지.
그럼 지금 이 fx 근기준이라 했으니까 0하고 마이너스 1 기준인 거죠. 그럼 0에서도 0이고 마이너스 1에서도 0이어야 돼요 지금. 그럼 0에서는 0 돼야 안 돼요 이제?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요? 0이 안 돼요. 0분의 0꼴이 안 된, 0분의 0꼴로 인하여 약분이 돼버려가지고 0이 안 돼요 얘가. 달라요. 그럼 이렇게 근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또 다른 게 있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직. 그거 아직이죠. 다른 걸 두 개 갖고 다른 걸 하나 가질 수 있겠지. 그럼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하겠죠. 이거 경우에서 따져가면서. 근데 결국 극한값이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0분의 0꼴로 인해서 이거 하나는 다 사라집니다. 둘 중 하나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숫자를 대입해서 0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 뭐야 10억. 3중문이었던 소리입니다. 삼중근이면 어떻게 돼요? 약분 되죠? x제곱이죠. 그리고 기준이 몇 밖에 없어요. 근되는 값이 0 하나밖에 없죠. 0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0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이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x 플러스 1제곱이어도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어도 어때요? 약분 되면 두 개 남죠. 마이너스 1에서만 따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이어두면 0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뭐야? fx가 x 세제곱이거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거나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 셋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셋 중에서 걸러내는지를 각각의 케이스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x-a의 세제곱이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급하게 이제 제대로 따지는 거야? fx가 0보다 작을 때 이 친구 쓰라 했죠. 그럼 fx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예요? x가 a보다 작을 때지. 그치? 자, 첫 케이스만 제대로 할게요. 그럼 gx가 a를 기준으로 작을 때 a일 때 a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얘는 0이죠. 얘 그냥 0이라 할게요 바로. 어차피 맨 첫 번째 건 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0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얘도 0 된다는 거 확인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도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봐봐. 여긴 약분해서 A일 때 0 됐어 안 됐어? 0 돼 안 돼 이제 이러면? 되잖아. A에서 연속됐지. 뚫어져라 잘 봐. 이거 몇하고 몇에서 분류줘? 2 자체. 0하고 마이너스 1 에서 안 되지. 그치? 그럼 만약이야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럼 A보다 작은 거를 지금 작으면 이걸 쓰자는 거 아니야. 그럼 A보다 작으면은 이 식에서 0하고 마이너스 1 들어있지.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도 얘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분모가 몇 돼 버려요? 0 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 자체 때문에 극한값이 안 존재해 버리죠. 그지?
그럼 0하고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무조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럼 A가 몇보다 작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A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됐지 일단? 자 그러면 이제 F'A가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fx가 얘일 때라고 했지. A가 무슨 그림이야? 아니 미분하고 A 넣으면 몇 대? 아니 0 됐네. 미분하고 A 넣었더니 0 돼버렸지. 우리 3분의 1 나와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까진 비록 나왔지만 F'A가 0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틀렸다는 거죠. 됐나요? F'A는 지금 0입니다. 이 식에서 0이면 안 되잖아요. 3분의 1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몇 번째 거 할까? 두 번째 거 해보자. 자 이제는 식 안 만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이제 미안해요. 세 번째 먼저 할게요. 자 0에서입니다.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먼저. 자 그러면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거 쓴다는 거죠. f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이 친구 쓰겠다는 거지. 그치? 그럼 0에서는 0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몇이 걸려? 마이너스 1이 걸리죠.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 계산할 때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는 이유는 본인이 복습 다시 하면서 이해해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0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 친구를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쓰는 거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인데 마이너스 1은 해결됐어요. 그럼 여기 0이면 분모가 0 되지만 0에 대한 극한값 할 때는 이걸 쓰냐고요. 이 함수식을. 안 쓰죠. 위에 거 쓰겠죠. 왜냐면 0 넣으면 fx가 0보다 크니까. 이거 이해됐으면 이 문제 다 끝난 겁니다. 됐지? 그래서 fx가 결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어야 되는 거고 F'A를 계산하면은 3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게 3분의 1인 거고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냥 바로 합시다. a 플러스 거시기가 풀마 3분의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이해되는지 볼까요? 둘 중 누굴까요? 얘입니다. 왜냐? 마이너스 3분의 4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맞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들은 별거 아닌데 요거 생각하는 게 완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뒤통 소리는 거죠. 아, 뿌듯하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